자,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는 무엇을 알아봤나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였습니다. 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무엇으로 나타냈죠? 분수로 나타냈습니다. 분수로 나타냈을 때 이 분자에 들어가는 수가 어떤 수였죠? 먼저 나눗셈에서 앞에 있는 수가 뭐예요? 나누어지는 수죠. 뒤에 있는 수는 나누는 수였습니다. 이 분자에는 어떤 게 들어갔죠? 몫으로 나타냈을 때 나누어지는 수였어요. 그럼 분모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나누는 수가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나눗셈에서 앞에 있는 수는 어디로 가요? 분자라고 하고 뒤에 있는 수는 분모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몫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제일 처음에 어떻게 알아봤죠? 네, 모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림으로 알아봤죠. 그래서 이번 시간 분수 나누기 자연수도 마찬가지로 먼저 그림으로 그 값을 알아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해서 공식처럼 머릿속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통 체험을 하는 코너 중에 공예 공방이 있었나 봅니다.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길게 문장으로 문제 나왔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네, 파란색 펜과 빨간색 펜을 준비해야 되겠죠. 파란색 펜으로는 무엇을 표시하죠?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 빨간색 펜은요? 묻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공예실에서 매듭실 8분의 6m를 파란색으로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 밑줄 칠 것 같아서 3등분해서 똑같은 작품 3개를 만들었대요. 딱 식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무엇입니까? 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요, 작품 하나에 사용된 매듭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역시 처음에 말했던 대로 이제 그림으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그림이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는 무엇을 알아봤죠? 원이나 사각형을 알아봤죠? 근데 이번 시간엔 어때요? 수직선이 나왔네요.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좀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들 제일 처음 시간에 상황이 뭐였어요? 네, 떡 케이크를 나눠 먹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떡 케이크를 동그라미로 나타냈고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알아봤어요? 네, 한지를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뭐예요? 네, 매듭실이네요. 감이 잡히나요? 이 떡 케이크나 한지는 하나하나가 딱딱 떨어지는 것을 나누는 거였다면 매듭실은 어때요? 한 줄로 쭉 이어지는 것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동그라미나 이 사각형으로 나타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수직선이 등장했다는 것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근데 또 수직선이 몇 개예요? 2개죠. 수직선이 왜 2개일까요? 여러분들 매듭실의 길이는 0에서부터 8분의 6m까지 이걸 실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몇 등분 한다? 3등분 하지만 이걸 우리가 직접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똑같은 길이만큼의 수직선을 또 그려놓고 이것을 몇 등분 한다? 3등분 한 것을 바탕으로 매듭실 하나에 작품 하나에 사용된 매듭실의 길이를 알아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수직선이 등장한 이유 그리고 수직선이 하나가 아니고 2개인 이유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직선은 뭐예요? 길이이고 두 번째 수직선은 수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첫 번째로 작품 하나에 사용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실의 길이가 8분의 6m인데 이것을 몇 등분 한다고요? 3등분해서 그거 가지고 작품을 3개 만든다고 했죠. 그 식은 어떻게 됩니까? 8분의 6 나누기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계산 결과를 한번 어림해 볼까요? 여기 작품의 수에 따른 길이도 있으니까 한번 어림을 해볼게요. 또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볼래요? 어림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은 한 8분의 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실이나 끈을 사용해서 구해보자고 했는데 우리가 직접 실이나 끈으로 지금 하기가 어려우니까 방법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우리 8분의 6을 정확히 나타내기 어렵죠? 일단은 몇 미터짜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1미터짜리를 잘라서 이것을 몇 등분해야 돼요? 일단은 8등분을 해야 되겠죠. 이 8등분을 어떻게 할까요? 물론 자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쉬운 방법은 접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접으면 될까요? 몇 번 접으면 돼요? 일단 한 번 접었다고 생각할게요. 한 번 접으면 어때요? 한 번 접으면 몇 등분이 돼요? 2등분이 됩니다. 두 번 접으면 몇 등분이 돼요? 4등분이 되죠? 그다음에 세 번 접으면 드디어 8등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1m짜리 실을 일단은 한 번 접고 반으로 접고 그것을 또 반으로 접고 세 번을 반으로 접으면 8등분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8등분까지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8분의 6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중 6칸 6칸을 표시를 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쭉 실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한 번 접었을 때, 두 번 접었을 때, 세 번 접었을 때 이렇게 8등분이 된 거라는 거 이해됐죠? 그 중에 몇 칸이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만큼이 8분의 6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럼 이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세 개를 똑같이 나눠야 되니까 이것을 3등분 해야 되겠죠. 뒤에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 8분의 6까지의 길이를 몇 등분 한다? 3등분 한다. 이 3등분 어떻게 할까요? 몇 칸이 있는 거예요? 6칸이 있죠. 6칸을 3등분 하면은 한 도막은, 한 덩어리는 몇 칸이 되는 거예요? 2칸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 둘, 3등분 했을 때 하나니까 이만큼이 되겠습니다. 이만큼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작은 한 칸이 몇 분의 몇이에요? 8분의 2이 되겠죠. 왜냐하면 1m를 똑같이 8등분 했으니까요. 그럼 이 한 덩어리는 이 작은 8분의 1짜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으니까 8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실로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밑에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낼 때 이 방법이 똑같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혹시 이 방법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약간 뒤로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에서 식도 세어보고, 그 어림도 해보고, 직접 실을 통해서 그 크기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8분의 6 나누기 3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래요. 교과서에서는 친절하게도 이 1까지의 길이를 8등분을 해줬네요. 이 작은 게 하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8분의 6이 되려면 여기 몇 칸 있어야 된다? 6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가 8분의 6이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똑같이 몇 등분한다? 3등분 합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몇 개씩 되겠어요? 2개씩 돼야만 6개가 3등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그것 중에 하나니까 이 한 덩어리는 얼마가 돼요? 8분의 1이 2개니까 8분의 2가 되네요. 그 작품 하나에 사용된 매듭실은 총 8분의 2m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알고 있죠. 자연수끼리 나눌 수 알고 있죠. 자, 이 6 나누기 3을 이용을 해서 8분의 6 나누기 3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결과를 알고 있어요. 8분의 6 나누기 3은 얼마였어요? 8분의 2였네요. 근데 이거를 6 나누기 3은 어떻게 이용할까요? 자, 지금 이 8은 전부 다 그대로이고 이 6과 3에 뭔가 했을 때, 작업을 했을 때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6 나누기 3은 얼마입니까? 2죠? 아, 그래. 그러면 이 8분의 6 분수 나누기 자연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 자연수를 이 분자와 나누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 뒤에 3번과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6 나누기 3을 이용했죠. 그럼 3번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분수 나누기 자연수였을 때 무조건 이 분자를 자연수로 나눠준다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3번에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4분의 3 나누기 2였습니다. 아까는 얼마였어요? 8분의 6 나누기 3이었습니다. 근데 이 4분의 3 나누기 2라는 상황에서 우리 준기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8분의 6 나누기 3 어떻게 계산했어요? 분자와 자연수를 나누어서 그것을 나타내면 된다고 했죠.
근데 똑같이 해서 4분의 3 나누기 2도 똑같이 이 뒤에 있는 나누는 자연수를 분자와 나누었을 때 여러분 3 나누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3 나누기 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3 나누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는 나누는 수가 분모로 가고 나누어지는 수가 분자로 간다. 그럼 여러분들 4분의 2분의 3 이거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시 우리가 모를 때에는 무엇을 활용한다? 그래요. 그림. 그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뭔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4분의 3이었을 때 분모, 분자에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수를 곱해줬네요. 자, 그럼 이 4분의 3에다가 이거 하는 과정이 무엇이에요? 지금 나와 있네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4분의 3 가지고는 4분의 3 나누기 2를 할 수 없으니까 이 4분의 3이랑 크기는 같지만 어때요? 이 작은 한 칸에 나타내는 값은 달라졌죠. 우리 여기서는 지금 이 한 칸이 얼마였어요? 4분의 1이었지만 여기서는 한 칸이 얼마였어요? 8분의 1이 됐죠. 왜냐하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줘서 분모가 8인 분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럼 4분의 3의 분모 분자에 각각 2를 곱했을 때 얼마가 돼요? 8분의 6이 되네요. 자, 원래는 4분의 3이었지만은 어쨌든 이게 나타내는 값은 지금 전부 다 어때요? 같아요. 나타내는 값은 같지만은 무엇이 달라졌어요? 분모가 달라졌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곱하기 2를 했다고 해서 이 분수가 더 커진 게 아닙니다. 커지거나 작아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값을 곱해줬기 때문이에요.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드는 방법 떠올렸죠? 네, 그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나누기 2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나누기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분모를 8로 만들어줘서 그것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그런 간단한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나누기를 했을 때, 자, 여기가 되겠죠? 이 두 덩이 중에 한 덩이니까 지금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얼마였어요? 8분의 3이 되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4분의 3 나누기 2는 8분의 3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알아봤습니다. 이거 중간 과정이 중요해지는 거죠. 1단계 무엇을 해야 돼요? 1단계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때요? 우리가 활동 2에서 했던 분자와 분수를 나눠주는 단계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4분의 3과 크기 같은 분수 만들어줬을 때 분모 분자 2를 곱해서 8분의 6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6 나누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번에서는 어떤 거예요? 2번에서는 나누어지는 분수의 분자가 나누는 수 자연수의 배수였죠. 3번에서는 어때요? 3번에서는 지금 여기 그러니까 8분의 6 나누기 3이어서 이 나누어지는 분수의 분자가 이 나누는 수 자연수의 배수였죠. 6이 3의 배수니까요. 3번에서는 어때요? 4분의 3 나누기 2인 것처럼 이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된다 안 된다? 배수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크기가 1단계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주고 2단계에서는 2번처럼 분자를 자연수로 나눠준다. 이렇게 두 단계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봤을 때 이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보고 방법을 판단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이 방법 몇 가지가 있었죠? 물론 기본적인 방법은 한 가지지만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2번처럼 2번 아까 어떤 거죠? 8분의 6 나누기 3처럼 이 분수에 나누어지는 분수의 분자가 나누는 자연수의 배수일 때가 2번이었죠. 활동 3은 어땠어요? 4분의 3 나누기 2였을 때처럼 나누어지는 분수의 분자가 나누는 자연수의 배수가 아니었죠. 배수일 때는 어떻게 해요? 배수일 때는 8분의 6 나누기 3 한 것처럼
분자를 어떻게 한다? 분자를 자연수로 나눈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니까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은 8분의 6 나누기 3 계산하는 거를 그대로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그거를 글자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뭐예요? 4분의 3 나누기 2처럼 이 나누어지는 분수의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니에요. 3은 2의 배수가 아니죠. 이럴 땐 어떻게 해요? 두 단계였죠. 1단계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준 다음에 2단계는 어때요? 2번처럼 나누어지는 분수의 분자를 자연수로 나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번인지 3번인지 보겠습니다. 7분의 6 나누기 3은 2번이에요, 3번이에요? 네, 6은 3의 배수죠. 그래서 2번입니다. 활동 2처럼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11분의 10 나누기 5도 어때요? 이 분수의 분자 10이 5의 배수가 되죠. 역시 이 활동 2의 경우입니다. 그럼 6분의 5 나누기 6 보겠습니다. 이 나누어지는 분수 분자가 나누는 수 6의 배수가 안 되죠. 3번 경우입니다. 활동 3번. 5분의 3 나누기 4도 역시 3이 4의 배수가 아니니까 3번 경우가 되겠죠. 자, 2번 경우는 땡큐죠. 바로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6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7분의 2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1분의 10 나누기 5만 되겠죠. 11분의 2가 됩니다. 자, 여기는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든다. 일단은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이 2를 곱했을 때 5, 10 나누기 6 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뭐였어요? 무엇을 구한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데 또 마찬가지죠. 5와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얼마죠? 30이 되죠. 이 5를 30으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를 곱하면 돼요? 6을 곱하면 됩니다. 분자에다가만 곱해주면 되나요? 크기가 분수이기 때문에 분모에다가도 곱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모 분자에 이 5와 6의 최소 공배수인 3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각각 6을 곱했습니다. 나누기 6이죠. 6, 6, 36에 6, 30 나누기 6입니다. 이제 활동 2와 똑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30이 6의 배수니까요. 30 나누기 6이 되겠습니다. 얼마예요? 36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3과 4의 최소 공배수 얼마입니까? 11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3에다 얼마 곱해야 11이 되죠? 4를 곱해야 됩니다. 분모도 똑같이 곱해서 크기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5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 나누기 4 20분의 12 나누기 4. 네, 활동 2처럼 똑같이 분자를 자연수로 나오면 되겠네요. 20분의 3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부터는 이해를 안 해도 괜찮아요. 좀 그 옵션의 성격이 강한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방법을 쭉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쉽게 하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볼까요? 6분의 5 나누기 6은 얼마예요? 36분의 5입니다. 그리고 5분의 3 나누기 4는 얼마예요? 20분의 3이에요. 자, 분자 어때요? 분자 똑같네요. 그죠? 이 분모가 어떻게 됐어요? 자, 36. 이 분모와 자연수를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면 되네요. 6, 6, 36, 5, 4, 20. 여러분들이 빨리 풀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해도 되지만은 이 방법만 사용하면 여러분들 수학적이 아니다? 아니에요. 이 과정들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굳이 일일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계산만 할 때는 이런 방법 써도 된다는 거. 근데 보세요. 근데 혹시나 해서 좀 한 가지 얘기하는데 6분의 예를 좀 들자면 6분은 말고 헷갈릴까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몰라서 한번 할게요. 5분의 4 나누기 2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금 5, 6, 3, 4가 전부 다 어때요? 공약수가 1분인 수들이죠. 우리가 저기 최소 공배수 구할 때 공약수가 1분인 수들은 각각 곱하면 되지만은 이 4와 2는 어때요? 공약수가 1 말고 2가 또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저기 방법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분자는 그대로 쓰고 분모랑 자연수를 곱했을 때 10이 되죠. 어때요? 기하분수가 아닙니다. 5분의 2 약분을 해줘야 되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이 4와 2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4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썼을 때에는 기하분수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약분을 한 번 더 해줘야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좀 생각해 두시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좀 이해가 어렵다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다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